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닷컴의 조세별입니다. 지금 시각은 2020년 7월 22일 오후 1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 사건으로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된 사건을 한번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 사건의 핵심 내용은 이런 것이죠. 뭔가 유시민 씨의 신라젠 연루 의혹을 캐내기 위해서 채널A 기자와 검찰의 한동훈 검사장이 뭔가 공모를 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관련 정보를 캐내기 위해서 이철 전 VIK 대표를 협박했다라는 이런 내용입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것은 MBC 보도에 의해서인데, 이 사건이 불거지고 최근 법원에 의해서 구속이 결정되기까지 그 과정이 매우 의심스러운 대목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오히려 검언유착이 아니라 기자를 함정에 빠뜨려서 검찰을 공격하기 위해서 뭔가 기획된 정치 공작 내지 권언유착 사건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심의 시각도 상당히 강합니다. 자, 이 사건의 내용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은 이렇습니다. 특종 욕심이 지나쳤던 채널A 기자가 신라젠 사건의 유시민 씨의 연루 여부를 캐내기 위해서 신라젠 사건으로 구속 수감되어 있던 이철 대표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그 편지에는 굉장히 뭔가 검찰 인사와의 친분을 과시하는 이런 과장된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네, 물론 기자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취재윤리 위반 행위죠. 자, 그런데 편지를 받은 이철 씨는 이 사실을 외부에 알립니다. 그동안 어떻게 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쳐낼까를 고심해왔던 여권으로서는 정말 하늘이 내려준 기회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자, 여기에 사기 전과자인 지모 씨가 등장을 합니다. 자, 수감 중인 이철 대표를 대신해서 이 채널A 기자에게 연락을 하고 직접 접촉을 한 것은 이 지모 씨라는 사기 전과자였습니다. 그는 사기, 횡령, 협박 등의 전과 오범이었고 지금도 다른 사기 사건으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지모 씨를 이철 대표와 중간에서 연결해 준 사람은 여권 인사입니다. 민주당의 민병덕 의원이 소속되어 있던 법무법인의 변호사가 이 지 씨를 이철 대표에게 소개를 해 준 것이죠. 자, 이 지모 씨는 이철 대표와 접촉하는 동시에 열린민주당 인사들과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 즈음에 열린우리당의 황희석 씨는 SNS에 이런 거를 올립니다. 최강욱 의원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리면서 둘이서 작전 들어갑니다 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이 사기 전과자인 지모 씨가 SNS 상에서 계속 퍼나르면서 부숴봅시다 개검들 이라고 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열린우리당 의원들과 공모를 해서 검찰을 공격하기 위한 뭔가 모종의 공작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 이런 의심이 당연히 드는 것이죠. 자, 그 후에 이 지모 씨는 채널A 기자를 만납니다. 그리고 지모 씨는 MBC와 어떻게 사전에 연락을 취했는지 몰래카메라까지 설치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 뭔가 기자를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서 사기 전과자와 MBC와 뭔가 여권이 서로 결탁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런 의혹이 당연히 생기는 것이죠. 자, 이 자리에서 지모 씨는 채널A 기자에게 신라젠의 이철로부터 로비를 받은 여권 정치인 5명의 명단을 가지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당연히 여기에 기자는 큰 관심을 보이겠죠. 그리고 그 말을 믿었던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지 씨는 어떤 대답을 받기 위해서 집요하게 질문을 하냐면, 아니, 당신이 검찰에 뭔가 고위직과 친분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게 누구냐라고 하면서 계속해 묻습니다. 그리고 그 검찰 고위 인사가 윤석열 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이 맞는지를 집요하게 캐 묻습니다. 그리고 이철이 가지고 있는 이 명단을 당신에게 넘기는 시점이 4.15 총선 이전으로 하게 해달라는 이 대답을 얻기 위해서 아주 무던히 애를 씁니다. 자, 그런데 이 녹취록을 보면은
검찰과의 어떤 거래를 적극적으로 요구하는 쪽은 오히려 기자 쪽이 아니라 이 지모 씨 쪽입니다. 기자는 오히려 이 지모 씨의 요구를 거절하면서 그 이상을 하면 그것은 기자가 아니라 사기꾼이다. 법의 테두리를 넘을 수 없다라고 굉장히 잘라 말합니다. 그리고 그 명단을 넘겨받는 시점이 뭐 4.15 총선 이전이어야 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오히려 기자는 별로 관심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유시민이라는 사람이 뭐 4.15 총선에 큰 변수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 이전이나 이후든 그 명단을 넘겨받는 시점은 중요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자, 어쨌든 MBC 보도는 채널A 기자가 검찰과의 친분을 과시하면서 유시민 관련 정보를 내놓으라고 협박했다라는 이런 내용이었죠. 자, MBC의 보도 이후에 그 내용에 의문을 제기하는 반박 보도도 이어지는데 채널A 기자와 한동훈 검사장 간의 이 대화 내용의 바탕을 둔 문제 제기였죠. 둘의 대화 내용을 보면 한동훈 검사장은 유시민 씨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다중의 피해를 준 사건이 이 신라젠 사건이다. 이것은 정확히 규명해야 하는 서민 민생 금융 범죄다라고 이렇게 잘라 말합니다. 기자가 유시민 씨의 연루 의혹에 대해서 묻자 나는 유시민이 뭘 했는지 나도 아는 게 없다. 금융 범죄를 정확히 규명하는 게 중요하고 그것이 우선이다라고 굉장히 선을 긋습니다. 계속해서 채널A 기자가 그래도 마지막에는 유명 인사가 나오지 않겠느냐라고 묻자 이 한동훈 검사장은 나는 그런 것에 관심 없다라고 한 번 더 잘라 말합니다. 자, 이 보도가 나가자 이 사건을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은 관련자에게 유리할 수 있는 그 부분만 선택적으로 보도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이 사건의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뭐 잘 아시겠지만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은 문재인 대통령의 대학 직속 후배죠. 자, 이 서울중앙지검은 채널A에 대해서는 뭐 대대적인 압수수색을 했지만 기자를 유인하기 위해서 함정을 판 것으로 보이는 이 여권 인사들과 뭐 사기꾼 지모 씨 그리고 뭐 MBC 측에 대해서는 어떤 수사도 하지 않았습니다. 자, 검찰 안에서는 대검의 형사부 실무진들이 이 관련 녹취록을 보고서는 뭔가 서울중앙지검의 수사팀이 이 사건을 왜곡하고 있는 것으로 봤습니다. 뭔가 한동훈 검사장에게 유리한 내용은 일부러 뭔가 빼버린 이런 정황이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한 사건을 두고 대검과 서울중앙지검의 의견이 서로 엇갈리다 보니까 윤석열 총장은 수사 자문단을 소집한 것이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뭔가 수사 지휘권 발동 등을 운운하면서 힘으로 억눌러 버린 것이죠. 자, 어쨌든 이 사건을 정치 공작의 시각으로 바라본다면 그 바탕에 깔린 것은 이런 것이겠죠. 윤석열 총장의 측근과 채널A 기자가 서로 결탁해서 유시민의 비리를 뭔가 캐내서 4.15 총선에 영향을 끼치려 했다는 이런 음모론일 것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매우 의혹투성이고 확실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널A 기자가 구속까지 됐다는 겁니다. 자, 이에 대해서는 오늘 조선일보 사설이 굉장히 잘 지적하고 있는데 사설 내용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 저렇습니다. 법치 최후 보루인 법원이 정권의 최후 보루가 되고 있다라는 이런 제목인데요. 자, 한번 일부 읽어보겠습니다.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으로 수사를 받아온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구속 수감됐다. 이 기자가 여권 인사들이 신라젠 로비에 관련됐다는 자료를 내놓으라고 강요했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혐의다. 이 기자에게 적용된 죄목은 강요도 아니고 강요 미수죄입니다. 거의 들어본 적도 없는 죄명이다. 강요 미수죄 구속은 아마도 사상 처음일 것으로 보인다. 강요 미수보다 무거운 강요죄조차 대부분 무죄 판결이 나고 있다. 심지어 이 이동재 채널A 기자는 기사를 쓰지도 않았습니다. 자, 영장을 발부한 김동연 판사가 밝힌 구속 사유는 노골적으로 정치적이다.
형사소송법은 도주 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는 경우를 구속 사유로 정하고 있다. 이것을 모를 리 없는 김 판사는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을 위해 이것을 구속 이유의 하나로 내세웠다. 이런 구속 사유 역시 전례가 없을 것이다. 본안 심리가 아닌 영장 발부만 담당하는 판사가 미리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나 다름없다. 언론과 검찰의 신뢰 회복이 아니라 언론과 검찰이 권력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못하도록 하려 한 것 아닌가. 이 영장에는 이 기자와 윤석열 검찰총장의 측근인 한동훈 검사장과의 공모 관계는 빠져 있다. 영장에도 나오지 않는데 김 판사는 검찰 고위직과 연결하여라는 이 표현을 쓰고 있다. 영장 범위 내에서만 판단해야 한다는 불고 분리 원칙조차 어겼다. 판사가 근거 없는 자신의 정치적 편견을 대놓고 법적 판단의 기준으로 삼고 있다. 이 사건은 복잡하지 않다. 특종 욕심이 지나친 기자가 신라젠 사건으로 수감된 사람에게 과장되고 거짓이 섞인 편지를 보내 유시민 씨 등의 연루 여부를 알아내려 한 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여권 의원과 사기 전과자, 친여 방송 등이 기자를 함정으로 유인했다는 의혹이 짙다. 만남 장소에 미리 몰래 카메라까지 설치했다. 물론 이들의 목표는 기자가 아니다. 윤 총장의 측근이라는 한동훈 검사장이다. 한 검사장이 조국 등 현 정권의 수사를 맡았다. 그러나 한 검사장은 이 기자와의 대화에서 유시민에게 관심 없다고 말했다. 그래도 강요미수죄라는 억지 죄목까지 붙여서 기자를 구속했다. 다음 목표는 한 검사장이고 최종 목표는 윤 총장일 것이다. 대통령 대학 후배가 수사하는 수사팀은 함정을 파서 기자를 유인한 사람들의 혐의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하지 않고 있다. 압수수색도 하지 않았다. 그런데도 판사는 일방적으로 정권의 손을 들어줬다. 사법 역사의 오점으로 남을 탈선이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최근 KBS가 아주 결정적인 오보를 했습니다. 검찰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이죠. 왜냐하면 해당 녹취록을 가지고 있는 당사자는 채널A 기자와 수사팀 관계자일 뿐일 텐데 어쨌든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받았을 뭔가 자료에 근거해서 이 검찰과 채널A 기자가 서로 공무원 정황이 확인됐다라고 엉터리 보도를 했다가 사과하는 이런 해프닝이 있었습니다. 자, 이걸 통해서 오히려 지금 반전이 이루어진 것이죠. 도대체 이 엉터리 정보를 검찰의 누가 이 KBS에게 제공을 했느냐. 그래서 KBS를 통해서 뭔가 검언유착의 프레임을 누가 공고히 하려고 시도했는가. 이것을 지금 밝혀야 됩니다. 오히려 KBS의 엉터리 보도를 통해서 이 사건은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의심이 오히려 상당히 짙어지는 이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네, 앞으로 계속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